안녕하세요. 사토시 코드의 5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의 자산 피난처는 바로 이곳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왼쪽엔 미국 달러와 그 시스템을, 오른쪽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를 놓고 볼게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 옆에 놓은 이유는 제가 보는 달러의 자산 피난처를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미국 달러와 미국의 경제금융을 지탱하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신뢰해야 하고, 반면 오른쪽에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이 비트코인 코어는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무신뢰 시스템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각각 역사를 통해 말씀드리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 채권국과 패권국으로 떠올랐죠. 특히 1944년 7월에 브레튼우즈라는 마을에서 열린 44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오직 미국 달러만이 금과 연동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미국 달러가 진정한 세계 기축통화로 떠오르게 되죠. 이후 베트남 전쟁과 다른 일부 국가의 경제 급성장에 따른 달러의 추가 발행 압박과 금 보유 감소 등 달러 위기가 오니까 결국 1971년 당시 닉슨 미 대통령은 과거 국제적으로 합의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금 달러 태환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 금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해당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용에 기반해 통용되는 신용화폐 시대가 열렸고, 따라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달러와 같은 신용화폐와 그 시스템은 사용자가 반드시 신뢰해야 돼요. 반면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인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또는 더 효율적인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면 채굴 보상을 받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인간의 탐욕에 따른 동기부여를 이 블록체인이라는 첨단 기술에 고스란히 녹여내서 참여자들 중에서 다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이기적으로 본인의 보상만을 위해도 잘 굴러가는 화폐이자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달러 진영과 비트코인 진영의 구성 계층도를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우선 달러 진영의 최상단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에 있어 정부와 연준에 상응하는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와 초창기 비트코인 코어의 개발에 참여한 초기 개발자들이겠죠. 만약 이들이 없었더라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사토시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가 비트코인 출시 이후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사라져도 비트코인은 자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팬덤이 만든 오너 리스크 없는 탈중앙화 커뮤니티가 탄생된 거죠. 그러면 달러 진영에서 위에서 두 번째 위치하는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저는 파워 엘리트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관료들인 딥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음모론에서 세계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초국가적인 조직, 그림자 정부일 수도 있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국가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류로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들과 같은 위상을 지닌 구성원은 바로 초기 채굴자들입니다. 그저 호기심이었던, 채굴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던, 초창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해주고 블록 생성에 기여한 이들이 없었더라면 비트코인이 탄생했어도 여태껏 존속하기가 어려웠겠죠. 결국 그들의 판단과 행위가 옳았고, 비트코인 진영을 떠나서 달러 진영 관점으로 봐도 이 초창기부터 채굴을 했고 보유를 했었더라면 이미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축적하고 행사할 수도 있는 부류입니다. 달러 진영에서 그 다음 계층은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는 뉴욕 맨하튼 금융지구에 있는 8블록 정도의 거리로 뉴욕뿐 아니라 미국 금융산업의 대명사로 통하죠. 이 월스트리트에 비견되는 비트코인 진영의 요인은 바로 초기 투자자들입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건 2010년 3월 비트코인 마켓이라는 거래소예요. 당시에 비트코인 가치를 알아채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초창기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은 정말 그 가치를 알았는지와는 별개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들이 보유한 엄청난 물량 하나하나가 곧 월스트리트 구역을 차지하는 기관들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 다음 계층은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충분히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부류예요. 달러 진영에서는 상류층이죠. 어쩌면 일반 개인들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적 마지노선이죠. 부모를 잘 만나서든 자수성가했든 사회를 이끌어가고 주류를 만들어가는 부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진영의 구성원은 현명한 기관 투자자죠. 물론 여기서 현명하다는 것은 비트코인 관점에서이긴 한데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투자자들은 실제로 현명한 축에 속하죠. 어쩌면 비트코인을 단순 호기심의 채굴하거나 수집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첫 번째 부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가진 자본과 영향력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겠죠. 달러 진영에서의 다음 계층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속한다고 생각할 중산층입니다. 이들은 큰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사회를 주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열심히 사는 부류죠.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해당할 겁니다. 이들 역시 앞서 언급한 중산층처럼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로 앞선 투자자들의 편승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존버하는 부류겠죠. 마지막으로 달러 진영에서의 맨 아래에 위치한 계층은 하류층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해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부류죠.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 진영에서의 동일 계층의 부류인데요.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의 기득권층이 기획한 사회와 교육 시스템에서 성실하게 학습하고 살아온 분들, 그리고 뭐든 의심하고 보는 분들입니다. 이 성실한 자와 의심 많은 자는 서로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이들이 비트코인을 접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래서 결국 다른 모든 이들이 크립토 버블에 편승해 즐기고 있을 때 나중에 크립토 버블 정점에 합류하는 가장 불쌍한 부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달러 진영에서의 윗단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그 어렵다는 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상류층으로 진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거시경제 이슈가 생겨서 재정 적자가 많아진다든지 통화량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이슈가 거의 없어도 끊임없이 상류층부터 그 위로 새치기식으로 들어오는 온갖 기득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은 고시 패스를 해서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 단계 이상 계층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죠. 물론 원래 본인 집안이 잘 살아서 갖고 있던 건물도 많고 다른 자산이 많다면 거시경제 이슈가 생겨도 자산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 때처럼 고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고서야 우리 세대에서는 평생 아둥바둥 해봤자 결국 최선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가치관을 좀 바꿔서 볼 때 과연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과 그들의 돈 일부는 현재 어디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여태껏 학창 시절과 성인 시절에 걸쳐 배우고 터득한 지식과 경험이 현재 시대에 과연 옳고 유의미한가? 만약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달러 진영에서의 위로 계층 이동하려는 게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떠오르는 자산에 편승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 또는 피난을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아까 달러 진영에서의 계층 상승에 방해가 되었던 거시경제 이슈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아예 안 받진 않겠죠. 어차피 달러 기득권층 일부는 비트코인 진영에서의 초기 투자자로든 현명한 기관 투자자로든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정부의 재정 적자와 연준의 통화량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가격 상승으로 발현되겠죠.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을 그저 약장수가 약파는 말 같다고 단수 평가절하거나 아니면 그저 의심하는 부류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비트코인 진영에서 가장 아래에 처박혀 있는 성실한 자와 의심 많은 자겠죠. 혹시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재까지 팩트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달러 진영에서의 기득권층이 이 비트코인 진영을 가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비트코인 진영을 달러 진영으로 종속시키려는 작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크립토 버블이 정점을 찍을 때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없앤다기보다는 자기 통제 영역에 두는 거죠. 어찌 보면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둔다는 것은 완연한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코인들은 마치 IT 버블에서 살아남은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더 커나갈 수 있겠지만 그 생존할 코인이 뭔지도 모르거니와 그게 뭐가 됐든 크립토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다시 미국 달러와 시스템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더 지속 가능한 돈과 네트워크는 과연 뭐냐? 지금도 수많은 기득권이 득실거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고 재정 정책에 따른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달러가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2100만 개의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하냐?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의 단서들을 앞으로 저의 채널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 각자만의 가치관과 투자관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달러의 자산 피난처는 바로 이곳이다. 에 대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나 실시간 분석 또는 뉴스 정보를 보고 싶다면 저의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